저 지팡이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여기는 품격을 지켜야 하는 오페라 극장이에요. 극장 안내원인 초회 과장이 손흥민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 단지 제 자리를 찾아서 앉으려는 건데 손흥민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 오페라 하우스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 더구나 관객들 시야를 방해하는 저런 목발까지 들고 다니시니 솔직히 눈에 거슬립니다. 최 과장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지금 저보고 나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손흥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의 톤은 최대한 차분했지만 주변에서는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관객분들 중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협조 좀 부탁드린다는 겁니. 게다가 이 극장은 해외에서도 귀빈들이 오는 곳이고 품격을 지켜야 하는 곳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그런 말을 하시는 건데요. 옆에서 한 젊은 여성 관객이 작게 소리를 높였다. 저분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목발을 탓하세요. 사람들은 어느새 수군대며 고개를 돌렸고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다. 막간에 휴식을 취하던 관객들조차도 이제는 일제히 한 곳으로 시선을 모으고 있었다. 여보세 여기 무슨 일인가요? 극장 경비가 다가오자 최 과장은 곧장 지시하는 투로 대꾸했다. 저분 손흥민 때문에 로비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졌어요. 자리를 옮기든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경비가 손흥민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손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손흥민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전 그냥 표를 보여드리고 자리를 찾아가려던 참이었을 뿐인데 안내원분이 제 목발이 눈에 거슬린다고 하시네요. 경비는 애매한 표정을 지었다. 표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변에 있던 관객 중 한 명이 조용히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지금 저분 손흥민 맞지 않아? 그 축구 선수. 지난번에 부상으로 목발 짚고 다닌다던데. 다른 관객도 작게 대답했다. 맞는 것 같아요. TV에서 봤는데 아니 왜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또 다른 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거 영상으로 찍어둬야 하는 거 아닐까? 이건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자 경비는 서둘러 상황을 무마하려 애썼다. 최 과장님, 잠시 진정하시죠. 저분이 누구시든 간에 손님이십니다. 그러나 최 과장은 여전히 단호했다. 이 오페라 하우스의 명성에 먹칠이 될 만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요. 최근에 비엔나 오페라 극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거기서도 장애인을 어떻게 예우하는지가 큰 이슈가 됐다죠. 그런데 우리 극장은 품격을 지켜야죠.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저도 관객임리 표를 구입했고 이 공연을 오랜만에 보러 온 건데요. 본인만 불편한 게 아니라 주위에서도 최 과장이 말을 잇자 옆에 있던 한 중년 신사 관객이 끼어들었다. 주위에서 뭐가 불편하단 말입니까?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요. 오히려 당신의 태도가 훨씬 거슬리는군요. 그 순간 로비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화려한 조명과 은은한 공연장 음악이 깔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숨죽이고 이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 잠시만 다들 진정하십시다. 경비가 손을 내저으며 중재에 나섰다. 손님들께서도 공연을 편히 즐기러 오셨을 텐데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좋을 게 없습니다. 시끄러워지게 만든 원인은 누군지 알겠는데요. 젊은 여성 관객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발이 눈에 거슬린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던 뒷줄에 있던 한 남성이 속삭였다. 이런 사건 영상으로 퍼지면 분명히 큰 이슈 될 거야. 예전에 비엔나에서도 장애인 관객 차별 문제가 파문이 컸잖아. 다른 관객이 작게 대답했다. 게다가 상대가 손흥민이라니. 국내외 언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러게. 그냥 팬으로서 공연 보러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모욕을 당하다니 말이야. 금세 이 일은 로비 전체에 퍼져나가고 모두가 눈살을 찌푸렸다. 몇몇은 조용히 이건 녹음이라도 해야겠다며 스마트폰을 준비하기도 했고 여기저기서 SNS 라이브 영상을 켜는 이들도 생겨났다. 이어서 지켜보던 한 외국인 성악가가 통역을 통해 상황을 들은 뒤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 극장 관계자분, 지금 손님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같은데요? 비엔나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미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을 텐데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오페라 가수도 끄덕이며 서툰 한국어로 공연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해요. 하고 힘주어 말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작게 환호했다. 예술가들까지 가세하자 결국 초의 과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헛기침을 했다. 저는 극장의 품격을 지키려 했을 뿐임니 저분이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규칙이란 건 모든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상 때문에 목발을 짚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눈에 거슬린다고 말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최 과장은 살짝 시선을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목발이나 휠체어를 극장 안에서 번거롭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로비에서 주저앉아 있던 또 다른 관객이 속삭이듯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 이곳은 한국에서 몇 안 되는 클래식 오페라 극장이잖아.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서는 곳이긴 한데 왜 저런 마인드인지 모르겠네. 나도 잘 이해가 안 돼. 손흥민이라는 걸 모르고 그랬던 거라면 더 문제인 것 같아. 그냥 장애나 부상 때문에 목발을 짚는 사람을 차별한 거잖아. 맞아. 게다가 저 사람 지금 아주 당당하게 굴고 있잖아. 손흥민이니까 일이 이렇게 커지는 거고 그냥 일반 관객이었으면 억울하게 쫓겨났을 수도 있겠네. 경비가 다시 한번 제안을 했다. 일단 모두 안으로 들어가셔서 공연을 즐기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잠시 뒤면 다음 막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그러자 손흥민은 착잡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공연을 좋아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우받고 들어가기가 영 마음이 편치 않네요. 그렇지만 옆에서 한 늙은 오페라 애호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오래전부터 클래식을 좋아해 왔습니다만 극장은 어디까지나 음악과 예술을 향유하려는 곳이지 사람을 내쫓으려는 곳이 아닙니. 억울하실 텐데 그래도 공연을 포기하지는 말아주세요. 짧게 침묵이 흘렀고 그 사이에 주변 관객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극장 직원이 달려와서 최 과장의 팔을 살짝 잡았다. 과장님, 제발 이 상황을 좀 진정시켜 주세요. 지금 SNS에 뭐가 올라가는지 아시잖아요. 이미 실시간으로 외국 기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관할 지청에서도 곧 연락 올지도 모른다고요. 그러자 초의 과장은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렇다고 해서 규칙을 바꿀 순 없어요. 극장 표준 매뉴얼상 안전 문제도 있고 직원은 간절한 표정으로 애원했다. 매뉴얼에 목발 사용 고객 입장 불가라는 조항은 없어요. 오히려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접근을 도모해야 한다고 쓰여 있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술렁거리며 서로에게 속삭였다. 역시 저 안내원. 그냥 자신의 편견을 매뉴얼로 포장하고 있나 봐. 그러게. 공연장이 이런 식이면 문제 크겠다. 음악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 비엔나에서 차별 사건 크게 이슈됐던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터지면 국제 망신이겠다. 그때 한성숙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유명 오페라 소프라노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하얀 무대 의상을 입은 채였지만 막간이라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요, 최 과장님. 제가 잠깐 통역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가 단지 한 개인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즉각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오페라 무대를 지키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관객들이 점점 등을 돌릴 겁니다. 옆에서 다른 성악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마습 예술은 장애나 부상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목발을 짚었다고 해서 공연 감상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최 과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러나 여전히 씩씩거리며 말을 뱉었다. 알겠습다만 저도 극장 운영자로서의 원칙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는 건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손 씨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손흥민이 마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쪽이 먼저 눈에 거슬린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상당히 불쾌한 표현이었어요. 주변 관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초의 과장에게 쏠렸다. 비난의 분위기가 짙어지고 곳곳에서 공식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최 과장은 결국 한 걸음 물러섰다. 죄송합니 제가 조금 지나쳤나 봅니. 다만 정말 극장 이미지가 중요한 곳이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그때 관중 중 한 명이 크게 외쳤다. 지금 저 말 들으셨습니까? 극장 이미지 때문에 목발 짚은 사람 내쫓으려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들썩이자 경비와 다른 스태프들이 급히 제지에 나섰다. 잠시만요. 다들 진정해 주세. 곧 공연이 시작됩니다. 손흥민은 그 소란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자, 일단 공연은 봐야죠. 저도 이 공연을 정말 기대하고 왔습. 이렇게 된 이상 저를 내쫓지는 않으시겠죠? 최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당연히 관람하셔도 됩니? 입장은 막지 않을 테니.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나 여전히 분위기는 삭막했다. 사람들은 걸음을 옮기면서도 서로에게 작게 말하고 있었다. 이대로 넘어가긴 좀 그렇지 않아? 최소한 극장 측에서 공식 발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저 과장이라는 사람 사과가 진정성이 없어 보여. 손흥민이니까 뉴스에 크게 날 테니 그나마 이렇게 된 거고 일반인이었으면 어쩌려고. 공연장 안으로 이동하던 중 손흥민은 목발을 조정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를 알아본 몇몇 팬들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손 선수님, 힘내세 저희가 전부 보고 있었어요. 너무 부당해요. 감사합니 사실 그냥 조용히 공연 보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져서 죄송해요. 그 말을 들은 한 남성 팬이 고개를 저었다. 전혀 죄송할 일이 아닙니. 그리고 우리 같은 팬들은요,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분명히 소셜미디어에도 알릴 거예요. 이 극장, 분명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곧 두막이 시작된다는 종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은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여전히 곳곳에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모습이 보였다. 막이 오르고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선율과 함께 오페라 가수들의 노래가 시작되었다. 웅장한 무대가 펼쳐지며 순간적으로 모두의 숨소리가 잦아들었지만 방금 전까지 있었던 불쾌한 소동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공연 중간 잠시 조명이 낮아진 순간 한 성악가가 무대 위에서 대사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장면이 있었다. 예술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함니 몸이 불편하든 경제적 사정이 어떻든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장벽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 대사가 나오자 객석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 역시 가슴이 뭉클해졌는지 조용히 손뼉을 쳤다.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이 모든 장면을 음미했다. 지금 이 메시지, 아까 그 상황과 맞물려 너무 의미 있지 않아? 하고 속삭이는 이들도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멋진 무대였고 성악가들의 열정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그날 로비에서의 해프닝은 마냥 감동만을 남기지 않았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로비에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극장 측에서 사과 발표 안 하나요? 왜 그냥 넘어가려 하죠? 오늘 분명히 차별 발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초회 과장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건너편에서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최 과장님, 이번 일에 대해 공식 입장 발표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일단 오늘은 공연이 잘 마무리되었고 손님들도 다 돌아가시는 분위기라 굳이 차별 문제로 파문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 특히 손흥민 선수는 해외에서도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 이 사안은 이미 SNS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초의 과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극장 지배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마이크를 잡았다. 먼저 금일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저희 극장은 장애인, 부상자, 노약자 등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개인의 불찰로 인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묻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해당 직원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공식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실 계획인가요? 지배인은 작게 숨을 고르며 답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명백히 저희 쪽의 잘못이 큽니. 앞으로 모든 스태프를 대상으로 장애 인권 교육과 더불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지침을 재정비하겠습. 그리고 오늘 발언을 한 초의 과장님께는 정식으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최 과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다. 제가 잘못했음 너무 극장 이미지에만 집착했던 것 같습. 손 선수님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한쪽에서 누군가가 손흥민을 불렀다. 손 선수님, 잠시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손흥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네, 괜찮습니다. 지배인이 마이크를 넘겼다. 손흥민은 천천히 목발을 짚으며 앞으로 나왔다. 저는 그저 공연을 즐기고 싶었고 오랜 부상 재활 치료 중이지만 음악과 예술이 주는 위안을 받고자 왔습. 그런데 이런 갈등이 생겨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고 덧붙였다. 하지만 저만 겪은 일이 아니라 사실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야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니 이렇게 화제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차별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곳곳에서 탄식 섞인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다. 손흥민은 이어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이 문제는 단지 한 사람의 사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마음가짐 측면에서도 모두가 예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무대에 올라온 소프라노 한성숙이 다시금 나섰다. 손 선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 저희 무대 위에 서는 가수들도 오늘 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최근에 비엔나 오페라 극장에서 일어난 차별 논란을 보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참담합니다. 그녀의 말에 다른 성악가들이 잇따라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다. 마습 공연 예술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 해요. 목발, 휠체어,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관객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이제라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제도 바꾼다니 다행이네요. 오늘 보니 생각보다 이곳에서도 편견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습. 저희도 관객으로서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더 내야겠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극장이 이런 걸 계기로 개선되면 좋겠어요. 최 과장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손 선수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제가 한 말이 크게 상처가 됐다면 그 책임을 지겠습. 지금 생각해보니 저 스스로가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살짝 웃으며 답했다. 사과를 받아들이겠습. 하지만 정말로 바뀔 의지가 있으시다면 교통약자나 장애인 관객이 편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주세. 그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일 거라 믿습니다. 주변 스태프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습 저희도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그리고 오늘 일로 인해 극장 내부의 규정과 교육 시스템을 다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성숙이 마이크를 잡고 덧붙였다. 저도 무대 위에 서는 예술인으로서 앞으로 관객들에게 더 열린 마음을 갖도록 목소리를 내겠습. 특히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성악가들도 앞으로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공연장에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하고 호응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관객들 역시 작은 목소리로 서로에게 말하며 분위기를 마무리 지어갔다. 그나마 잘 해결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오늘 일로 다들 교훈을 얻었으면 해. 그래도 손 선수 대인배다. 끝까지 예의를 지키면서도 할 말은 다 했네. 우리 모두가 이 일로 배워야지. 앞으로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같이 해결하도록 하자. 그래도 긴 소동 끝에 극장 로비에는 조금씩 화해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몇몇 관객은 손흥민에게 사진을 함께 찍어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웃으며 목발을 옆에 세워둔 채 포즈를 취해 주었다. 오늘 공연 정말 멋졌어요.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음악 덕분에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리는 기분이에요. 그러게요, 오페라도 좋지만 오늘 일로 뭔가 더 큰 교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자 한 스태프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저희 극장 측에서 조만간 교통약자를 위한 의자를 무대 관람석 중 일부로 지정해서 더 편안히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 그리고 별도의 루트를 마련해 이동을 돕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바로 그거죠. 저희 같은 일반 관객도 불편함 없이 이용하고 싶은데 누구나 편해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거니까요. 손흥민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 때문에 생긴 문제이긴 하지만
앞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도 없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 과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손 선수님. 그리고 죄송합니. 오늘로 인해 제 관점이 크게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더 배려하겠습니다. 주변 관객들도 스태프들도 성악가들도 서로를 돌아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비추는 로비가 한결 밝아 보였고 이제야 공연장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평온함이 찾아오는 듯했다. 그날 이후 극장 홈페이지에는 공지가 떴다. 교통약자와 부상자를 위한 특별 관람석 및 접근 경로 개선에 관하여. 내용은 대강 이러했다. 본 극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과 운영 방침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관객들이 불편 없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NS상에서도 사람들이 후기 글을 올렸다. 내가 직접 본 손흥민 차별 사건. 그러나 결국 달라진 극장. 조금은 불편했지만 그 끝에 생긴 긍정적 변화를 응원합니다. 성악가들도 적극 지지해준 모습이 인상 깊었음. 역시 예술인다운 멋진 대응. 그 사연을 지켜본 사람들은 각자 새로운 다짐을 했다. 우리도 일상에서 누군가 불편해하면 외면하지 말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극장 관계자들은 따로 모임을 갖고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의식과 매뉴얼을 수정하자고 결의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정식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그 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손흥민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제 이 일이 많이 정리된 것 같습. 혹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예술은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있다고. 미습 저도 부상으로 힘들 때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예술을 누려야 할 장소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느끼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덧붙였다. 앞으로도 저는 변함없이 공연을 사랑할 거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당당하게 나서 주셨으면 해요. 결국 변화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몇몇 취재진이 물었다. 손 선수님, 혹시 또 다른 공연 관람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조만간 또 다른 오페라 공연에 초대받았어요. 물론 목발을 완전히 벗을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빨리 회복해서 다시 그 무대를 즐기고 싶습. 그리고 이번처럼 다른 분들도 편안히 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날 사건은 여러 매체에서 다뤄졌고 대체로 극장과 최 과장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뒤이은 개선 노력에 주목하는 기사들이 많았다. 위기에서 찾은 기회, 이제 달라진 오페라 극장이라는 제목도 보였고 해외 일부 매체에서는 차별 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제도를 바꾼 한국의 사례로 칭찬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국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 극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의자 배치뿐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진입로 개선 등 추가 공사를 시작했다. 거기에 스태프를 포함해 모든 공연 관계자가 분기별로 장애인 인권 교육과 고객 응대 교육을 받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완공식을 맞아 여러 인사들이 방문했는데 손흥민도 초대를 받았다. 그는 여전히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목발 없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지배인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손 선수님, 덕분에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 그동안 뼈 아픈 실수였지만 저희 역시 배운 게 많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밝혔다. 이건 비단 한 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길 바랍니. 그리고 저도 한 사람으로서 또 축구인으로서 이런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기쁘고요. 그 말을 듣던 초의 과장이 한쪽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이전보다 훨씬 겸손해진 태도였다. 아직도 죄송한 마음이 큽니 하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 중입니. 언제든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손흥민은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함께 발전해 가는 거죠. 그게 진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고 행사장에는 훈훈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날 완공식 관련 소식은 빠르게 SNS를 통해 퍼졌다. 손흥민 오페라 극장 개선에 기여. 차별 사건 이후 놀라운 변화. 결국 해피엔딩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이를 지켜본 한 관객은 SNS에 이렇게 글을 남겼다. 처음에는 정말 불쾌하고 황당한 일이었는데 결국 서로 사과하고 제도도 고치고 다 같이 성장했네. 이게 바로 진짜 예술의 힘이 아닐까. 또 다른 누리꾼은 댓글을 달았다. 맞아요, 손흥민 덕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목소리를 내준 관객들과 예술인들, 그리고 극장이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지면 좋겠네요. 내가 왜 그땐 그렇게까지 예민했을까? 곁에 있던 한 동료가 조심스레 위로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닫고 바꿨으면 됐죠. 다들 실수는 하는 거니까. 그걸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거고요. 최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맞아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 중이에요. 한편 공연이 끝난 무대 위에서 한성숙 소프라노와 동료 성악가들이 환복을 마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번 달부터 관객 접근성 강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던데 우리도 같이 목소리를 보태면 어떨까? 좋지. 무대에서뿐 아니라 관객들이 오페라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비엔나 사례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가 예술에서의 평등과 접근성 문제에 주목하는 시대잖아. 우리도 뒤처지면 안 돼. 그들은 앞으로의 무대를 더 넓고 다채롭게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히 관객들에게도 더 멀리 SNS와 언론을 통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날 마지막으로 로비를 나서는 이들을 향해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안내가 흘러나왔다.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공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모두 안전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약자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곳에서 누구도 목발이나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로 인해 눈에 거슬린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한 관객이 문을 나서며 옆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잘못된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 같아서요. 상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이건 비단 오페라 극장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다음 공연도 꼭 함께 보러 오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주자고요. 그들은 그렇게 약속하며 공연장을 떠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지켜본 누군가가 조용히 촬영 버튼을 껐다. 영상 편집해서 업로드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을 거야. 또 다음 이야기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겠지. 잠시 뒤 SNS에 올라온 영상의 마지막 자막. 예술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교입니. 부상도 장애도 사회적 편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습. 함께 지켜봐 주세.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 영상 다 올렸습니다. 어떤 젊은 대학생이 친구들에게 말했다. 공유 많이 해줘. 아마 금방 화제될 거야.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번엔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야. 우리도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놨으니까 계속 지켜보자. 그리고 그렇게 이 극장과 손흥민을 둘러싼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었다.